그는 손흥민과 함께 뛸 자격이 없다. 영국 전문가는 쿨루셉스키 처참한 플레이에 대해 화가 나서 한마디 해 토트넘 초토화시켰다. 손흥민이 대한 쿨루셉스키에게 분노를 표했다. 토트넘 호스퍼는 3일 오전 4시 15분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1에서 1무승부를 기록했다. 승점 1점을 추가한 토트넘은 4위 아스톤 빌라와의 격차를 2점으로 좁혔다. 토트넘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경기였다. 치열한 4위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아스톤 빌라를 제치고 4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자력으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기 때문에 향후 경쟁에 있어서 더욱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쉽지 않은 승부가 펼쳐졌다.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꾸준하게 경쟁력을 유지하는 웨스트햄. 이번 시즌에도 리그 7위에 오르는 등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했다. 토트넘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70% 가까이 끌어올리며 웨스트햄을 압박했지만 상대의 수비는 탄탄했다. 양팀 모두 일찌감치 득점포를 터뜨렸다. 토트넘은 전반 5분 만에 티모 베르너와 브레넌 존슨의 합작골로 리드를 잡았지만 전반 19분 코너킥 상황에서 커트 주마에게 실점을 허용하며 스코어의 균형이 맞춰졌다. 토트넘은 후반전에 더욱 공격에 집중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데얀 쿨루셉스키와 히샬리송, 지오반니 로셀소 등 공격적인 선수들을 투입해 결과를 내고자 했다. 하지만 웨스트햄의 수비는 탄탄했고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진 못했다. 오히려 웨스트햄의 역습에 실점을 허용할 뻔했다. 결국 후반전엔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고 그렇게 경기는 1에서 1로 마무리됐다. 이 경기는 손흥민이 토트넘 소속으로 치르는 400번째 경기였다. 그만큼 의미가 깊었고 승리와 득점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아쉬운 활약을 남겼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목 기준 평점 6.8을 받았고 이는 팀 내 최저 수치에 해당했다. 슈팅은 2회를 시도했고 기회 창출 3회, 패스 성공률 89%, 볼 경합 성공 2회 등을 기록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5점을 부여하며 다른 선수들보다 많은 3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지만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라고 평가했다.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얻은 토트넘. 종료 직전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한 번의 역습으로 상대 진영까지 돌파한 토트넘. 좌측면에서 쿨루셉스키가 볼을 잡고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각을 좁힌 상대 수비에게 막혔고 그대로 경기는 종료됐다. 손흥민은 쿨루셉스키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경기 종료 이후 그라운드에 주저앉았는데 앞에서 다가오던 쿨루셉스키에게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손으로 그라운드를 치며 다소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2. 그냥 축구 접고 해설이나 해. 토트넘 250억 임대 향한 독설. 1에서 완전 이적 되겠나. 토트넘의 임대생 티모 베르너를 향해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토트넘과 맨유에서 현역 생활을 한 앨런 브라질은 4일 이하 한국 시각 영국의 토크스포츠에서 베르너를 도마에 올렸다. 그는 토트넘의 측면 선수 중 한 명을 빼냈다. 미안하지만 베르너는 여기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게 나을 것 같다. 난 심술궂게 굴고 싶지 않지만 그냥 여기로 와서 앉아라. 그는 월드클래스에 가깝지 않다. 고 비판했다. 토트넘은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빅4 경쟁을 펼치고 있는 에스턴 빌라를 4대0으로 완파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일주일 후에는 풀롬이 0대3으로 완패하며 체면을 구겼다. 또 31일 루턴타운에 2대1로 승리했지만 3일 웨스트햄에는 1대1로 비겼다. 토트넘은 4위 탈환 길목에서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여전히 5위, 승점 57, 다. 4위 에스턴 빌라, 승점 59와의 승점 차는 2점이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베르너의 활약에 만족하고 있다.
베르너는 웨스트햄전에서 브레넌 존슨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그는 10경기에 출전해 2골 -3 도움을 기록 중이다. 손흥민도 웨스트햄전 후 베르너에 대해 토트넘에 왔을 때 약간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더 편안하게 플레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몇 번이 기회를 놓쳤어도 찬스는 따라올 것이다. 항상 말했지만 베르너는 잘해주고 있다. 난 늘 좋은 친구와 좋은 팀 동료를 만들고 싶다. 하지만 축구에서는 보장할 수 있는 건 없고 클럽이 결정을 내릴 것이다. 시즌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지만 나는 베르너가 머물기를 원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은 교차하고 있다. 베르너는 토트넘의 1월 겨울 이적 시장 1호 영입이다.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에서 토트넘으로 말을 갈아탔다. 임대 기간이 올 시즌까지지만 완전 영입 옵션이 포함돼 있다. 토트넘은 1,450만 파운드, 약 250억 원을 지불하면 베르너를 품에 안을 수 있다. 독일 출신인 그는 EPL에서 한 차례 아픔이 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프로에 데뷔한 베르너는 라이프치히를 거쳐 2020년 7월 첼시에 둥지를 틀었다. 당시 이적료는 4,500만 파운드, 약 770억 원이었다. 그러나 그는 2시즌 첼시에서 뛰면서 89경기에서 23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EPL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 악몽은 쉽게 떠나지 않고 있다. 3. 오피셜 빌라전 환상적인 논스톱 슈팅 득점, 손흥민. 토트넘 3월 이달의 골 후보 포함. 손흥민이 아스톤 빌라전에서 넣은 골이 토트넘 호스퍼 3월 이달의 골 후보에 포함됐다. 토트넘은 3일, 한국 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3월 이달의 득점 최종 후보를 발표했다. 손흥민이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넣었던 골이 이름을 올렸다. 토트넘은 지난 12일 영국 버밍엄에 위치한 빌라파크에서 열린 빌라와의 2023-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28라운드에서 4에서 0대승을 거뒀다. 손흥민은 빌라와의 맞대결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제임스 매디슨과 브레넌 존슨의 득점으로 2에서 0으로 앞서갔던 토트넘은 손흥민의 세 번째 득점으로 쐐기를 박았다. 후반 추가 시간 1분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데얀 쿨루셉스키가 손흥민에게 낮은 크로스를 올렸다. 손흥민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손흥민 외에 매디슨, 티모 베르너도 이달의 골 후보에 올랐다. 매디슨은 빌라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었다. 후반 5분 오른쪽 측면에서 파페사르가 오른발 얼리 크로스를 올렸다. 중앙으로 침투하던 매디슨은 왼발을 갖다 대 마무리했다. 베르너는 자신의 토트넘 데뷔골이 후보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베르너는 지난 3일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팀이 0에서 1로 뒤지고 있을 때 귀중한 동점골을 넣었다. 후반 32분 존슨이 오른쪽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를 연결했고 베르너가 오른발로 밀어넣었다. 베르너의 득점으로 경기 흐름을 바꾼 토트넘은 3에서 1 역전승을 거뒀다. 4. 혼란이 EPL 떠난다고? 내년 여름 바르셀로나 간다. 관계자, 폭탄 선언. 혼란은 높은 확률로 2025년 바르셀로나에 온다. 괴물 스트라이커 엘링 혼란이 내년 여름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 바르셀로나로 향할 거라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한때 제2위 메시로 많은 기대를 받았고 현재는 바르셀로나에서 유소년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는 보얀 크르키치가 2025년 여름 혼란의 바르셀로나 이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카데나세르에 따르면 3일, 한국 시간, 보얀은 바르셀로나는 성장하고 있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캠프 누로 복귀할 예정이며 마케팅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2025에서 2026 시즌에는 혼란이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라며 내년 여름 혼란의 바르셀로나 이적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데나세르는 과르디올라의 거취가 혼란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측했다. 매체는 과르디올라는 2025년 맨시티를 떠날 수 있다. 혼란의 미래는 맨시티가 데려올 후임 감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혼란이 그의 여름에 떠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본다. 라고 전망했다. 보얀은 계속해서 혼란의 에이전트는 최근 캠프 누에 있었다. 그의 아버지도 지난주 바르셀로나에서 식사를 했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혼란의 높은 몸값을 재정 상황이 열악한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다. 이에 대해 보야는 아무도 모르는 조항이 있다. 해외 구단들에게는 이적료가 더 낮아진다 라고 답했고, 혼란의 에이전트 라파엘라 피미엔타와 그의 아버지, 바르셀로나 회장 사이에는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 라고 덧붙였다. 영국 트리뷰나 또한 보얀의 발언에 주목했다. 매체는 바르셀로나 관계자인 보얀이 혼란의 미래에 대해 높은 확률의 예측을 내놨다 라며 실제 구단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미래는 상당히 밝을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2025년 혹은 2026년 혼란을 영입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라고 전했다. 이어 바르셀로나는 혼란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에이전트와 회담을 가졌다. 혼란의 가족들과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 혼란은 맨시티와 2027년에 계약 만료된다 라고 이미 양 당사자 간 대화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혼란은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차세대 축구 왕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결정력에 있어서는 정평이 난 선수였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통산 27경기 29골을 넣었고, 독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로 이적해서는 89경기 86골 23도움을 올리며 경기당 한 골에 가까운 득점력을 자랑했다.